자, 사과 식초, 에사비가 혈당이 좋다, 살 빼는 데 좋다 해서 연예인들도 많이 드시고 당뇨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혈당이 떨어지는지, 살이 진짜 빠지는지 정확한 진짜 정말 제 성격 아시죠? 온 세상 그냥 메타본색 전부 다 읽고 진짜 정확한 효과, 올바르게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올바른 에사비 고르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오늘 시간에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네카스 닥터입니다. 자, 에사비가 뭐냐? 사과식초 아니냐? 자, 사과식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당이 있고 이거를 술, 발효, 효모를 섞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술이 됩니다. 거기에 이 술을 또 초발효균이 들어가면 또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초가 됩니다. 이 초를 이제 우리가 먹으면 식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도를 그냥 놔두면 와인이 되는 거고, 와인을 오래 놔두면 발사믹 식초가 되는 겁니다. 자, 사과를 똑같이 그냥 오래 놔두면 사과주, 사이다가 되는 거고요. 자, 칠성 사이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칠성 사이다의 어원이 애초에 사과주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사이다 이러면은 다 사과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다를 오래 놔두면 사과 식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애플 사이다 식초 해서 에사비가 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사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느냐? 자, 그냥 그 우리 시중에 파는 사과 식초 사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발효시키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냥 알코올을 넣고, 주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사과즙이나 향이나 이런 걸 넣어서부터 발효시키는 게 우리가 사 먹는 대부분의 사과 식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발효 식초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발효만 했다는 거죠. 이 두 번 발효해야 진짜 에사비가 맞는 거고, 여기만 발효한 거는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온 거보다는 항산화 물질이나 좋은 게 훨씬 적겠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식초 뒷면에 보면 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정이 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에사비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주정이 안 적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말하는 에사비가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없는 거 확인하시는 게 오늘 이 시간에 건강을 위해서 에사비를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찾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식초를. 그게 바로 빙초산이죠. 자, 빙초산도 그냥 식초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아세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사과의 항산화 물질이나 뭐 균이나 이런 거는 없겠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만든 식초를 소비자들이 사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빙초산들은 대부분 식당에 납품하는 거고, 우리가 시중에 사는 거는 여기서부터 주정으로 그냥 요 단계만 생략하고 발효시킨 그런 식초를 사 먹었을 가능성이 거의 99%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만든 걸 먹자, 그게 건강하다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그 에사비라는 거죠. 그래서 주정 안 적혀 있는 거 확인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여기서부터 발효했습니다 라고 적어 놓은 게 요즘에는 많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에사비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혈당과 체중에 관련된 메타분석 전부 다 보시면 2021년 이사파한 의대에서 에사비로 진행한 임상연구 9개를 메타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복혈당이 8이 떨어졌고요. 근데 이게 이제 논문이 9개잖아요. 이거의 대부분이 이제 1큰술 15ml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사과식초 15ml가 한 숟가락이다. 이거는 그냥 지금 외우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연구가 한 큰술 정도를 매일 먹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됐고, 대부분이 또 8주 이상 섭취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8 정도 떨어졌다는 효과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논문을 포함해서 에사비가 혈당 떨어뜨리는 그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 요 4가지입니다. 그게 에사비만이 가지고 있는 기전이 2개가 있고요. 그냥 뭐 에사비 아니어도 식초면 다 가지고 있는 기전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 기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일단 사과에 기본적으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발효시킨 그 균이 있겠죠. 우리 요거트에 유산균 들어있듯이 에사비에도 들어있을 있고, 그거를 초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찌꺼기처럼 깔아앉아 있는 요거가 들어있는 걸 굉장히 에사비 파는 데서 강조를 합니다. 요건 뒤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에사비를 떠나서 식초는 기본적으로 위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이 당을 근육으로 좀 집어넣어 줍니다. 요 2가지 기전이 있어서 아마 결정적으로 에사비가 혈당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논문이 좀 충격적인데, 2021년 모나시 대학에서 16개 논문을 역시 메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복 혈당이 36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저는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당뇨 약보다 효과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당화혈색소나 콜레스테롤이나 비만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 진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이게 이제 2형 당뇨에서 공복혈당이 떨어진 논문 5개를 합쳐보니까 뭐 35가 떨어졌다는 건데, 이거 2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도 제가 다 찾아보니까, 자, 이게 식초를 먹은 그룹이고 이게 대조군으로 물을 먹은 그룹인데, 식초 먹은 사람은 공복혈당이 174에서 156이 됐고 물 먹은 사람은 198에서 203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식초를 먹고 18이 떨어졌다고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랑 비교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의 50 가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물 먹은 사람 애초에 거의 200 가까이 높았고 식초 먹은 사람 174 밖에 안 됐거든요, 처음부터도. 그럼 처음에 왜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끼리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설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이 논문 2개 다 30명, 20명으로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요거 3개 정도는 뭐 참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2022년 이란의 샤히드 베헤슈티 의대에서 또 11개 임상 논문을 비교했을 때 공복혈당이 9 정도 떨어졌다.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떨어졌고, 대신에 이제 뭐 인슐린 저항성 수치나 뭐 콜레스테롤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2022년 또 이란의 이스파한 의대에서 이번에 25개 연구를 봤더니 이번에 공복혈당이 21 떨어졌다. 역시 이것도 다 믿기는 좀 힘들죠. 자, 당뇨약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뭐 비만도는 떨어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란 논문이 계속 나와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란이 좀 사과를 굉장히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세계 사과 생산 8위고 또 에사비를 굉장히 즐긴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섣불리 뭐 제가 함부로 말하거나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뭐 이란에서 이게 임상을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임상 연구를 메타 분석한 거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래서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기전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에사비에 사과에 그 항산화 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뭐 카테킨, 에피카테킨 이런 녹차에 많은 것도 있고, 또 블루베리에 많은 클로로겐산, 갈산 이런 것도 사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항산화 물질이니까 항산화를 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겠죠. 하지만 이게 뭐 식초에 그 조금에 들어있는 또 그 안에 또 조금의 항산화 물질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초모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영어로는 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사비 사실 때 이렇게 마더라고 적혀 있는 게 초모가 들어있는 거고, 이 글자랑 이제 깔아앉아 있는 거 확인하시면 그건 초모 들어있는 걸로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이게 성분이 이제 당연히 초상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만들 때 들어있었던 효모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 식이섬유나 셀룰로스, 뭐 생물막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거트에 유산균이 건강에 좋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프로바이오틱스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요거트에 유산균은 혈당 관리에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면서 환자들도 먹고 회사들도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식초 발효가 다 끝나고 나면 아무리 이들이 호상균이라도 이 식초가 균 입장에서는 너무 강산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식품용으로 공급되는 식초는 대부분 다 또 저온 살균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트도 대부분 살균 처리를 하고, 거기서 죽은 균도 건강에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먹는 거거나, 아니면 요거트에 이제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딱지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균을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먹는 거지만, 이 에사비는 대부분 다 살균을 하는 데다가 그 죽은 균도 효과가 입증된 바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모를 찾아보고 먹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확실히 좋냐, 그거는 말하기 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후속 연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은, 좀 마케팅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산에 잘 사는 균 아니냐, 어차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가 활동하는 대장이 또 그렇게 산의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초상균이 살고 여기서 실제로 식초가 발효되긴 합니다. 하지만 식초에 살던 균이 여기에도 잘 살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이제 에사비만의 기전이고, 사실은 굳이 꼭 에사비가 아니어도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기전을 오히려 더 명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2개가 훨씬 더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걸 저는 믿진 않지만 혈당이 35 떨어졌던 메타 분석도 에사비가 아니라 일반 식초를 대상으로 한 연구 16개였어요.
자, 그래서 그 기전이 뭐냐? 첫 번째, 위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이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으면 대장에 있는 균들이 원래 자연적으로 단수해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그 단수해 지방산이 뭐 이런 뷰티르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실 식초입니다. 식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그 볼이나 기리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 그게 단수해 지방산 만들어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하는 그 단수해 지방산이 결국 식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 식초 만들어서 걔들이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하고 당 신생도 감소시키고 삭센다 위고비의 성분인 GLP-1도 방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에사비를 안 먹더라도 우리 몸에서 누구나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장에서 생성된 식초는 간으로 바로 들어가서 위고비 삭센다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전으로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거하고는 다르게 식초 먹는 거는 이것도 하지만 이제 다이렉트로 위로 쏘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폐하가 낮아지면 십이장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십이장 닫아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에사비를 먹으면 물보다 위 배출 시간이 확연히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식초가 그러면 당을 또 어떻게 근육으로 집어넣어 주느냐? 자, 기전이 뭐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글루토포 전이의 상향 조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말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슐린이 우리 세포에 당을 집어넣어 주는 열쇠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열쇠가 있으려면 문이 있어야겠죠. 문이. 근데 문이 세포에 원래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은 저 세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식초가 이 문을 세포 안에서 이 벽 쪽으로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게 글루토포 전이의 상향 조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초는 이 두 개가 그냥 제일 주요 기전입니다. 근데 왜 식초는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당을 근육으로 넣어주느냐? 자, 저 기전은 식초를 우리가 먹어서 체득한, 진화한 결과가 아니고 애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선조들은 심지어 뭐 어류, 곤충 이런 동물들조차도 뭐가 있냐면 우리 장 안에서 다 식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식초를 발효시켜서 우리 혈당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당독소로부터 몸이 건강을 해치는 일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 한 3가지 정도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이 식초 아세테이트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세틸코일로 전환돼서 약간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잉여 에너지는 이제 근육에 저장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면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뿌리 채소에 많은데 이런 뿌리 채소를 먹으면 이게 장내 미생물이 막 발효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그만 먹어라 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위 배출을 지연시킨다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런 반응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좀 재밌는데 우리 미생물들이 지가 살려면은 숙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미생물들이 우리 숙주가 당뇨 올까봐, 당독소로부터 공격받을까봐 걱정이 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혈당 스파이크를 미생물들이 없애주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아세트산 생기면 그게 식욕 떨어뜨리고 혈당 떨어뜨리는 기전을 미생물들이 공진화를 위해서 체득했다는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근본적인 기전들이 있어서 이런 원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몸이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식이섬유 먹어서 혈당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엄청난 막 당뇨약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이 만드는 것도 그런데 심지어 식초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런 근본 원리를 알고 나면. 그래서 자, 오늘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에사비의 결론입니다. 자, 제가 본 모든 논문을 검토했을 때 제 결론은 공복 혈당은 진짜 이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정도의 어떤 이견이 있지만 떨어지는 것 자체는 거의 모든 논문에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후 혈당이 떨어진다,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가 떨어졌다는 논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복 혈당만 떨어졌는데 그거는 또 일관되게 결과를 보고했고, 다만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나 뭐 그렇진 않고 아마 10 이하일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자기 또 체질이나 뭐 당뇨 정도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문마다 뭐 하루에 1숟가락 먹어라, 2숟가락 먹어라, 아침에 먹어라, 점심에 먹어라, 저녁에 먹어라, 식전에 먹어라, 식사 중에 먹어라, 식후에 먹어라, 전부 다 달랐어요. 통일된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잠깐 먹고 떨어진 게 아니고 최소 8주 내지는 12주 정도 먹었을 때 공복혈당 떨어지는 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닥터 잉요가 오늘 드리는 에사비에 관한 솔루션은, 자, 여러분 음식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에사비 그 2번 발효 식초라고 해도 그렇게 음식에 못 뿌려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초모 들어있고 뭐 살균 안 돼 있고 이런 거 다 따져도 음식에 넣어 먹을 정도의 가격은 되니까 에사비 사더라도 이렇게 귀한 식초라 하더라도 그냥 조금씩 그냥 맛 딱 좋을 정도로만 음식에 뿌려 드시는 걸 제일 권고드리고요. 꼭 이거를 식초를 나는 약처럼 식전에 식후에 복용을 해야겠다 하신다면 제가 3가지 조건을 반드시 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시경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희석 하셔야 되고, 세 번째, 반드시 빨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면 섭취하기 전에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이거 식초 마시면 진짜 위 뚫립니다. 식도 뚫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원액 마셔도 진짜 식도 화상 입습니다. 제가 내시경 10만 건 하고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빨대로 섭취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시게 되면 이 다 삭습니다. 우리 NR 범랑층이라고 해서 이 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안 그래도 8주 12주 장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이 그냥 끝장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를 안 거치도록 빨대로 드시고 마시고 나서 물로 반드시 헹구셔야 돼요. 이거 다 지켜주시고 희석하는 방법은 자, 대부분 논문에서 한 숟가락 아니면 2숟가락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5ml 기준으로 한 번 드시거나 2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물 200에서 500 사이로, 그러니까 한 컵이죠, 그냥. 한 컵에 타서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에 자기 체질에 맞게 드시고 반드시 빨대로 드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8에서 12주간 장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침이 없습니다. 지금 확립된 게 없기 때문에 논문에 나오는 가장 평균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혈당 말고는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복의 혈당만. 그래서 뭐 체중이나 그런 거는 아직 입증 안 됐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특히 제가 소화기내과 의사로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 소화 목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자,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속상한 게 위산 저하로 소화불량 생기거나 역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식초 드시라고 많은 영상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이거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진짜 빕니다, 제발. 소화기 내과에서 기능 소화불량,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역류성 식도염 전부 다 약은 위산 차단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산 차단제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산이 우리 위의 손상된 부분을 파내는 그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겨우 진짜 약으로 위산을 떨어뜨려 놨는데 거기다가 또 식초를 마신다?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오늘 시간에 공복혈당 목적 한 가지만, 그것도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조심스럽게 권고하고요. 게다가 아까 말한 대로 내식 먼저 해보고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있거나 뭐 장상 비화생 있거나 이런 모든 병변 전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진짜 피 콸콸 새 나옵니다. 그리고 영양제, 젤리 이런 건 더 비추천합니다. 자, 이 영양제 먹고 식도에 들러붙어 가지고 구멍 났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젤리는 또 이 다 상할 거고요. 이런 건 더더욱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02년에 홍콩에서 39세 여성이 게를 먹고 목에 걸려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목에 가시 걸리면 밥 한 숟가락 삼키라 하잖아요. 뭐 그것도 절대 안 되지만 이제 홍콩에서는 그것처럼 뭐 걸리면 이제 식초를 한 숟가락 마시는 민간요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민간요법을 따라서 쌀 식초를 한 숟가락 먹었는데, 그러고 이제 엄청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 식도가 2도 부식성 화상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식초가 약사는 아니냐 그러는데 식도 정도는 가볍게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란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의사가 홍콩에서 이런 민간요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우리나라에서 15살 남자애가 식초 음료를, 그것도 희석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반 컵 이상을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을 먹었더니 자, 엄청난 흉통과 복통이 생기면서 2주 동안 구토를 하고 피를 토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시경 해보니까 자, 이렇게 피가 줄줄 나고 식도에 굉장히 깊은 궤양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로 희석 안 하고 원액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로 한 번에 한 숟가락 이상은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자, 식도가 타들어가는 줄 아는 게 아니고 식도가 타들어갑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정말 요즘에 핫하고 막 유명하다는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나? 이 에사비의 정말 확실한 진짜 정보, 효과와 음용법, 올바른 식초 고른 방법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전략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